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 인왕산에서도 불이 나 2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1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양천구가 지역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지역 청년 100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불광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시민 6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도심 인왕산에서도 불이 나 약 25시간 만인 3일 오후 1시 27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은 2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왕산 중턱 자하미술관 인근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14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한때 인근 개미마을 120가구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 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 주말 서울 인왕산이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이 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민가와 축사까지 덮쳤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산불이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엔 환경계획은 이상기후 때문에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산불이 지금보다 50%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이미 석 달 사이에 3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행히 4일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의 95%는 등산객의 담뱃불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벚꽃 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벚꽃 마라톤 대회는 2일 오전 불광천 일대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마라톤 대회는 불광천 수변무대에서 출발해 홍제천 입구를 지나 마포 성미다리를 반환점으로 도는 10km 코스, 불광천 수변무대에서 증산교를 반환점으로 도는 5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에 서울 인구는 943만 명으로 천만 도시 서울도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데 비해서 은평구를 비롯한 송파와 강서구의 인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집값 전망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지난 15년 동안 서울 전체 인구가 7.6% 감소했는데요. 이에 반해 지금 은평구, 송파, 강서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이들 지역만 인구가 증가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좀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고 강서구,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구 증가에 따르는 수혜를 정확하게 좀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증가 지역은 주택 거래도 활발하니까 집값 인상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증가한 것만큼 이제 주택 수요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수혜를 이제 확실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국면에 있다 보니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 부분 좀 제한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은평구의 경우 뉴타운이 들어섰지만 갑작스런 이런 인구 증가로 불거진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서 어떤 노력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접근성과 그다음에 이제 차량 교통 체증으로 인한 어떤 소모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된 것만큼 서둘러서 이제 교통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아, 형태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제 방사형 교통망 구축을 필요한데 지금 말씀 두 가지들은 다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00명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지원 내용은 사전 심리검사 1회,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8회, 사후검사 1회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경력 단절 후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해 구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며 석 달간 매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는 물론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 지역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 후 한 달 이내로 구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마을 보안관이 15개 구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심마을 보안관은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직 경찰과 무도 유단다 등으로 구성돼 동네 골목을 순찰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63명이 시민 추천 4개 구역과 자치구가 신청한 11개 구역 등 15개 구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경비업체에 빅데이터 기반 순찰 코스를 선정하고 보안관 선발 교육 등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벚꽃축제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꽃길을 거니며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둘이 걸어요 조각전이 열리고 다시 만나봄을 주제로 오행시 대회도 열립니다. 또 벚나무 아래에 누구나 연주하고 노래하는 피아노가 있는 꽃길이 운영되며 야간에도 조명이 켜져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과천 시리박다리 연주가 이어지고 봄꽃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생태 교란 어종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블루길 같은 외래종부터 강준치처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어종이 토종 어류의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물에는 강준치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네, 전국의 강과 호수가 무섭게 번식하고 있는 생태 교란의 어종 실태 보도하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삼당지 내 한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외래어종, 유해어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낙동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전에 설치한 그물을 걷자 물고기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물 걷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와, 모든 종류가 다 나오네요, 진짜. 베스. 대부분 어민의 골칫거리인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큰잎배스입니다. 3월은 1년 중 생태 교란종이 가장 적게 잡히는 시기지만 그물은 묵직합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나온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붕어가 가득해야 할 어망에는 보신 것처럼 생태 교란종이 가득합니다. 이날 가장 많이 잡힌 건 강준치입니다. 강한 번식력에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1m 넘게 자라다 보니 어느덧 최강의 포식자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낙동강으로 유입됐는데 가시 많고 맛도 없어 팔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25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민도 한숨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리 많지 않았죠. 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좀 산란장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또 유해 어종들 때문에 뭐 산란을 한다 해도 한 60% 이상은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온 배에서 누치는 강으로 버려집니다. 토종 어류를 잡아먹으니 방생할 수도 없고 수매도 하지 않는 어종이라 어민들이 폐기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 어류는 블루길과 베스, 브라운 송어 3종. 낙동강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 블루길과 베스가 가장 많이 잡힙니다. 어민들은 지자체 수매를 위해 각자 잡은 물고기를 보관합니다. 밀양 지역 수매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2주 전 2톤을 비웠던 창고는 다시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지역 한 어민의 냉동고도 강준치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매가 진행되지만 벌써 보관된 것만 1,400여 킬로그램.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착장에는 2번 조업으로 올린 강준치 500여 킬로그램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양산에서도 1년에 2번 치어를 넣거든요, 치어. 이제 봄에도 치어를 넣고 가을에도 치어를 넣는데 그거 넣어봐야 뭐 하는 거죠. 뭐 1년에 예산이 뭐 6천, 7천만 원씩 넣으면은 외래종자들 뿌리면 그냥 와서 다다다 달라서 다 먹어버려요, 치어를. 생태계 교란종은 직접 잡는 것 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의 점령은 수매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2019년 52톤, 20년 62톤이던 경남 수매 실적은 확산만큼 예산도 늘며 21년 111톤, 22년 100톤으로 늘었습니다. 수매된 어류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되거나 폐기됩니다. 방생이나 목적으로 외래어종 이런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방생하려 그러면 우리 토속 어종, 잉어나 붕어나 뭐 이런 거 방생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양에 지자체 예산은 몇 개월 만에 소진됩니다. 그 뒤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난폭한 포식자들이 점령한 물반 고기반 어장을 보는 어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입니다. 양천구가 오늘 17일까지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양천구는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양천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문예, 스포츠, 효행, 굿센 생활, 자원봉사 5개 분야에서 수상자 50명을 선정합니다. 추천 자격 요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입니다. 학교장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이 추천하거나 20인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오늘 17일까지 구청 가족정책과로 방문해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